자, 캡스톤 디자인 7주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리뷰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원래는 진행이 되는 거죠. 원래 이제 대면 수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하는 거 보고 제가 이제 코멘트를 달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피드백을 주는 것이 이 수업 진행 방법인데, 현재로서는 대면 수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번 강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내가 나를 만나기 원하는 시간을 좀 하루 정도로, 일주일에 하루 정도로 좀 축소를 좀 해서 나한테 알려주면은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 대면이 가능하도록 한번 스케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조장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조장이 만약 있다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주기를 바래요. 어쨌든 뭐 학교의 방침상 뭐 업로드를 안 할 수는 없고, 일단은 계속 여러분들 하고 있는 대로 계속 진행을 하되, 일단 여러분들 지난 시간 어, 제출했던 과제 계획서를 가지고 한번 내용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싸조입니다. 아싸조. 강영호 씨, 그 다음에 이소혜 씨가 조언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싸조입니다. 창유무에 따른 환기량 차이가 이제 주제고요. 이 부분을 일단은 제목 자체를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창유무에 따른 필요 환기량의 차이로 하든지, 또는 환기량 차이에 따른 보완 대책이라든지 이렇게 첫 번째는 필요 환기량으로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창유무에 따른 환기량이 있는데 그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적정 이제 수업 효과가 나오는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창유무에 따른 환기량이라는 자체가 뭐 그냥 단순히 측정만 한다는 건지 어떤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로 좀 주제를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다 보면 많은 인원들이 강의실에서 밀집된 형태로 오랜 시간 있으면서 발생하는 답답함, 기타 요소들에 의한 불쾌한 악취와 두통, 졸림 등의 경험이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이를 해결하고자 설비 분야에서는 실내 공기질 기준을 정해왔고, 실제 실험 등으로 측정한 수치들 또한 자료로 많이 구비되어 있지만, 정작 동의대학교 공과대학 설계실처럼 창이 있는 강의실과 없는 강의실에 창의 유무에 따른 실의 환기량 차이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았다. 학기 중 공기조화를 배우며 겨울철 틈새 바람으로 인해 열 손실이 크다는 것을 알았고, 그에 대한 생각으로 이번 실험을 통해서 창의 틈새 바람을 통한 환기 기대량을 측정하고, 창이 없는 실에서도 최소한의 쾌적성을 만족하며 생활하기에 적절한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캡스톤 주제의 목표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틈새 바람을 통해서 환기를 충족하겠다는 얘기네요. 틈새 바람으로 인해서 환기량을 충족시키겠다. 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측정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네, 세 번째 대책은 창의 유무에 따른 신기량 측정.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3번. 창의 유무에 따른 침기량 측정. 근데 이거는 너무 주제가 광범위하겠는데 이거 건물에 이제 수명이 지금 나이나 그다음에 또 시공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이걸 어느 한 케이스로 잡아서 이걸 일반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일단은 조언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침기량 측정해서 그 침기량이 환기량만큼 나오는지를 측정한다. 예. 자, 현재 창이 없는 강의실에서는 강의실 문을 열어두거나 문 위에 환풍기를 통해 실내를 부압으로 만들어 틈새로 외부에서 공기를 유입시키는 제3종 환기 설비를 적용시켜 환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에서 최대의 단점은 소음이 크다는 것이다. 환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소가 화장실이나 어느 정도의 소음은 무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강의를 하고 듣는 강의실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부정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강의실을 사용하는 이용자들한테서도 불만이 많았다. 실험 진행 방향, 각 설계실당 대략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강의를 듣게 되는데 실에서 강의를 진행함에 따라 달라지는 실내 이산화탄소 수치를 환기를 시키지 않고 시간대별로 측정하여 창이 없는 실과 있는 실에서의 틈새 바람을 통한 향기량 차이를 측정하고 강의가 끝난 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통해 환기를 시켰을 때 실내 권장 수치 아래로 내려가는 시간을 측정하여 두 실이 각자 도달하는 시간을 통해 환기 횟수와 환기량을 계산하여 차이를 구할 예정이다.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현재 강의가 진행되는 설계실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강의를 진행하는 중에 실내 공기질이 나빠지는 데 반해 소음이 강의에 영향을 끼치 환기를 시키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수업에 영향이 덜 가는 소음만으로 환기를 만족시키거나 다른 해결 방안을 찾아 실외 공기질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건데 지금 2조의 문제점은 창의 유무에 따른 침기량 측정이 이건데 사실 이거 좀 잘못됐다고 저는 일단 생각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결론을 내고 싶다면 그대로 밀고 가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침기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이 침기를 활용하겠다라고 결론이 지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실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안 나온다고 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니까 그 정도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건물로 열 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침기를 그대로 두고 우리가 이거 환기 효과가 있으니까 침기를 그대로 두자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을 텐데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이거는 좀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일단은 제 조언은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네,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투가이즈 팀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시원, 권택준 있고요. 맞다. 여기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공학적인 요소를 조금 넣는 게 좋다고 했을 텐데 만약에 여기에 넣는다고 하면 침기와 관련된 공학적인 산식들이 있습니다. 뭐 침기 측정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 방법 여기에 넣어주면은 그런 대로 조금 꼭 이걸 하겠다고 하면 뭐 그런 방법을 조금 넣는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투가이즈 이시원 권택준 팀이고요. 기밀 성능에 따른 PMV 변화. 자, 팀 소개, 연구 동기. 건축물의 기밀 성능이 강조되어 있는 요즘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도 중요하지만 제실자의 쾌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이 주제를 채택하였음. 자, 기밀이 중요합니다. 아까 지난주 방금 조하고는 또 다르죠. 자,
프로젝트 개요, 기밀과 PMV의 정의. 좋죠. 국가 정책 어떻게 하고 있냐. 실험 대상, 측정 방법, 측정형 비교, 효과 분석. 어떻게 할 건지 좀 자세하게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빠졌어요. 여기. 예. 어떻게 할 건지. 예. 계획을 세워야지. 그렇죠. 예, 너무 러프하다. 예. 기밀 성능에 따른 PMV의 변화. 너무 러프하다. 주제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거. 예. 적어도 실험을 어떻게 할 건지, 실험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실험 개요라도 조금 여기 적어주면 좋았을 텐데, 뭐, 다음 주 과제는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쭉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진행하면 돼요. 실험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이 나중에는 추가되어야 될 것 같네요. 예. 너무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이 조는, 투가이즈 조는 너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코멘트 달 것도 없습니다. 예,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자, 하이라이트죠. 김민형, 양지성 씨가 조언인 하이라이트죠. 강의실 내 자연채광 조명 계획에 따른 쾌적성을 조사한다. 자, 연구 동기, 주간에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연채광이 매번 고르지 않아 조명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빛에 대한 쾌적성을 알아보기 위해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자연환경과 조명 계획은 쾌적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이므로 무엇 하는데 이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그죠? 연구의 목표, 조도계, 휘도계, 일사량계 등을 이용하여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어느 기준에 가장 쾌적성을 느끼는지 설문조사와 기계를 통한 정밀 측정을 하여 평균치를 내어 언제든지 강의를 듣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저희 조의 목표입니다. 근거, 일반적으로 대학교 강의실들은 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여러 방위로 계획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좋은 말이네요. 그로 인해 빛 환경이 불균형이 심하다. 강의실의 조명 환경에 대한 문제점은 학습 효과를 저하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시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실제로 근시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거 근거 나중에 근거를 좀 대면 좋겠네요. 자, 원리 시간별, 방향별, 맑은 날과 흐린 날, 소등과 점등별로 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의 기준치를 내어 쾌적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것입니다. 조도계, 강의실에 들어오는 자연 채광과 실내 조명 조도를 측정하고 최고 조도와 최저 조도를 측정하여 균제도 값을 낸 후 가장 쾌적한 값을 알아낼 것입니다. 휘도계, 일사량이 심할 때 칠판이나 책상에 빛이 반사되어 안 보이거나 불편하기 때문에 반사되는 양을 알아낼 것입니다. 일사량계 빛의 복사량과 온도를 측정하여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쾌적성을 느끼는지 알아낼 것입니다. 네. 제 역할 분담이 이렇게 됐고요.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실험과 연구를 통해 채광 기법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명 계획을 도출하여 날씨와 시간에 별로 간섭을 안 받고 더 쾌적하고 사용하기 편한 강의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간에 사용되는 강의실에서 자연 채광의 이용은 가장 큰 에너지 소비원인 조명 부하를 감소시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자, 뭐 내용은 다 괜찮은데요. 내용은 좋은데 지금 여기도 첫 번째로 실험 계획이 조금 좀 구체적으로 실험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할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과제로 안 낸다고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과제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미리 계획을 짜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몇 시에 조명이 없을 때 학생들이 느끼는 설문조사 이거 상당히 어렵고 지금 이거 너무 많아요. 이거 지금 다 소화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간대별로 동일한 그 날씨 거의 비슷한 그
일조 시간이 주어지는 날에 그 방위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방향별. 그러니까 시간이 동일한 날 다른 방향. 그러니까 시간과 날씨가 동일한 날 방향에 따른 쾌적성을 측정해서 내가 여기 조명을 켜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차트가 나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에 내가 써주자면 시간이 일정할 때 날씨와 방향에 따라 조명 쾌적성에 대한 설문조사. 그러니까 이거를 엄청 많이 해야 되겠죠. 시간이 일정할 때 날씨가 맑은 날, 시간이 일정할 때 날씨가 흐린 날. 그러니까 그 다음 시간, 예를 들어서 10시에 한 번 했다. 그 다음에 12시에 한 번 하고 2시에 한 번 한다. 이것만 해도 지금 3개죠. 그 다음에 날씨가 맑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방향은 동서남북이 있겠죠. 그러면은 4, 3, 4, 3, 4 하면은 얼마입니까? 4, 9, 30, 36번에 대한 여러분들이 표가 나와야 돼요. 거기에 대한 어떤 표와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문조사하고 결론을 어떻게 낼지 적어도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졸업하죠. 음압병실 관련해가지고 저번에 나한테 왔던 조네요. 음압병실 유지한계에 대한 다른 해결 방안. 코로나19 이조는 윤도경, 송소희, 노성원 씨 조고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함에 비해 부족한 음압병실로 인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자, 연구의 필요성.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에 비해 전국의 음압병실 현황은 수도권 667개, 강원 40개, 충청 100개, 영남 294개, 호남 98개, 제주 26개로 총 1225개가 유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정을 찾고 있는 중이지만 미국 커틀랜드의 에버그린 헬스 안에는 음압병실 15개에 58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상황처럼 음압병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다른 집단 감염에 의한 확진자 수 급증에 대비해 음압병실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른 공간을 음압병실의 조건에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이 방안에도 한계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임시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음압병실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잘했네요. 자, 음압병실의 기본 원리 파악, 그다음 음압병실의 분포 현황 조사, 음압병실의 유지 한계, 음압병실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공간 조사 및 구축, 임시적인 음압병실의 구축. 자, 역할 분담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연구 개요소에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써야 되는 필요는 없고, 이번 주 과제도 그렇게 복잡한 걸 내주진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건 좀 더 진행되면 알게 되겠네요. 어쨌든 여기 연구 목표를 조금 세분화하니까 그래도 조금 와닿는 거는 있습니다. 네. 별 코멘트 할 게 없음. 네, 이주는 우리 졸업할 수 있겠죠. 박수현, 이정아, 전현욱 씨가 조로 있는 우리 졸업할 수 있겠죠입니다. 자, 논문 주제. 건물에 자연 채광이 미치는 경제성 분석, 뱀스 기반 조명 제어 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팀 소개. 논스톱으로 달려온 17학번들이 졸업과의 사투를 끝내자는 의미로 정했습니다. 졸업과의 사투 참 여러분들이 내년만 돼도 졸업하지 말 걸 그랬다.
나는 왜 그렇게 졸업을 기다려왔던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네, 여담이었고요. 자, 우리 졸업할 수 있겠죠의 이전 주제였던 자연 채광에 대한 자료조사를 위해 카페에서 팀회의를 하던 중 흐린 날씨에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실내에 조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채광이 들어왔습니다. 조원 중에 한 명이 전기세 아깝다라는 말을 하였고 그에 대해 자동으로 채광 밝기에 따라 조명이 조절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조명 관련 자동 제어 시스템에 대한 궁금증들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조명 자동 제어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절약 기대 효과를 주제로 우리가 더 알아보자라는 흐름으로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주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54%의 사람들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대략 66%인 50억 명이 도시 지역에 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증가함을 의미하며 좁은 도시 지역에서 빌딩은 최적의 근무 조건을 가진 건축물입니다. 결론적으로 빌딩에서의 생활 시간이 길어지며 편리한 거주 및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빌딩 관리는 필수적이게 됩니다. 최근 환경 문제로 인해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화가 되면서 국가 에너지의 25%에 달하는 건물 에너지를 ICT 기술을 적용하여 최적화하는 BEMS에 대한 정책적 기술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자가 컴퓨터를 사용한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입주자들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생활 환경과 기능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며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유지, 보존하기 위한 제어 관리 경영 시스템을 말하는 BEMS의 적용은 앞으로 우리의 생활에 더욱 적용될 것입니다. 빌딩 에너지 데이터를 통해 에너지 소비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예측 및 비추할 수 있어 실시간 빌딩 에너지 모니터링은 빌딩 에너지 수급을 맞추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상생활 중 가장 쉽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BEMS를 기반으로 조명 제어 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사례들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론인데요. 연구의 목표, BEMS의 정의와 시스템이 돌아가는 과정. 좋네요. 전국의 BEMS 기반 조명 제어 시스템 도입 분포, 정도. 해외에서 BEMS를 기반으로 조명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 BEMS를 도입시킨 이유. 빌딩에 사용하는 조명 제어 시스템의 종류, 시스템 도입 후의 장단점, 조명 제어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정도, 현재의 장단점 및 에너지 효율을 통한 미래의 기대 효과. 이거 그냥 통계조사만 하겠다는 뜻이죠.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통계조사를 하겠다. 근데, 실제로 BEMS가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여러분들이 이 연구에서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뭐 연구 목표 이렇게 되게 잘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미래에 대한 기대 효과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사실 뱀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의 연구의 서론에 이 얘기를 써놓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의 독창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냥 여러분들의 독창적인 이 연구에 여러분들의 독창적인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전국 뱀스 기반 조명제어 시스템의 도입 분포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절감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이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는데 굳이 하겠다면 얘가
실제 적용 에너지 절감 네, 그냥 이 정도밖에 여러분들이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뱀스가 얼마나 깔려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싹 통계를 취합해서 그 다음에 뱀스를 적용한 건물이 어떤 내용을 적용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공학적인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공학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배웠던 거 내용을 싹 정리를 해서 이 정도의 뱀스를 적용했을 때 절감되는 에너지량은 이 정도니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가 한 이 정도 된다. 뱀스를 앞으로 얼만큼 더 보급을 하면 얼마만큼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이게 결론인데 결론을 잘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네요. 어쨌든 뭐 이 정도로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조금 줄이고요. 요 앞에 있는 목표를 조금 줄이고 결론은 뭐 대충 이렇게 나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쪽. 예. 끝난 거야, 죠. 와, 엄청나네. 끝난 거야. 장재원, 박준하, 이건인데요. 층간소음의 문제점 개선 방안, 과제 목표. 소음에 대한 우리나라 설계 기준 현황을 확인하고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고 소음 방지를 위해 사용되어 있는 자재들과 시공 현황을 파악하고 진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비교 분석한 것을 총합하여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과제의 목적입니다. 뭐 좋네요. 요런 것만으로도 이 과제는 할 가치가 있죠. 우리나라에 대한 소음 기준과 다른 나라에 대한 소음 기준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석한다면은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 논문은 끝나는 거죠. 예.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왜 다른지, 우리나라와 그 나라는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다른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잘 한다면. 층간소음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예. 그 필요성. 바닥 구조. 예. 어쨌든 뭐 시도는 좋습니다. 불필요한 공식을 꼭 넣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공식 넣으라 했다고 공학적인 내용 넣으라 했다고 꼭 공식을 넣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근거를 명확히 넣는 그 지식적인 토대를 넣으라는 말이지 꼭 공식 집어넣으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불필요한 공식은 빼도 됩니다. 괜히 양만 많아지니까. 흡음 재료 어떻게 줄일 것인가. 야, 뭐 이런 거 불필요한 공식들 빼도 됩니다. 자, 이거 잘했는데 그 2조 같은 경우는 지금 내 생각에는 이 내용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예. 이 내용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파악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거든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설계 기준 현황을 싹 조사를 해서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물론 차이점이 있다면 그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명확히 찾을 수 있다면 그 전제로 분명합니다. 이거 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 졸업 논문을 쓰는데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결론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어떤 기준은 차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사하고 완벽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면 거기에 대한 차이점은 앞에 약간의 에피타이저 정도로만, 얘는 에피타이저 정도로만 넣고, 우리나라의 기준은 이 정도이고 외국의 기준은 이 정도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시공 방법과 외국의 시공 방법은 이렇고, 어떤 소음으로 인한 불편에 대한 민원은 우리나라가 더 많으니 외국의 어떤 이런 방법을 우리나라가 차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소음에 대한 설계 기준 현황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자료조사가 되고 충분히 어떤 분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만 해도 됩니다. 1번으로 해서 끝내도 돼요. 근데 만약 그게 안 되겠다, 어렵다 이러면은 1번은 말 그대로 애프타이저로 하고 나머지 3번에서 결론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그래도 되게 흐름은 잘 잡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송유석 심준길조입니다. 친환경 보일러의 특징과 경제성 분석이라는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여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이 LCC 분석, 사용비, 평가법 등을 고려해야 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 친환경 보일러의 비교 분석으로 주제를 간소화시켰습니다만, 비교 분석을 하려 해도 경제성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제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매주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주제가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꼭 이런 말을 안 써도 될 텐데, 예, 어쨌든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자, 연구 동기 넘어가고, 연구의 필요성. 보일러는 가정으로의 온수 공급과 난방을 위하여 주거용 건물에서는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요소이며, 그만큼 에너지 사용량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일반 보일러 외에도 콘덴싱 보일러 등 경제적이고 고효율인 다양한 보일러들이 국내 업체들에 의하여 개발되고 상용화됨에 따라 국내에서 또한 점차 여러 종류의 가정용 보일러의 이용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캡스톤 조사에서는 국내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다양한 친환경 보일러의 종류와 그에 따른 특성을 검토해보고 일반 가스 보일러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설비 기술 중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인 콘덴싱 가스 보일러와 넓게 조사해보며 LCC 분석을 통하여 초기 투자비, 운전비, 보전비를 간단히 비교 분석해 경제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구 목표, 현재 급격한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로 오는 문제를 친환경 보일러 교체로 얻을 수 있는 환경적 해결 방안이나 비용적인 측면 등 개인한테 오는 이점을 비교를 할 겁니다. 현재 사용하는 보일러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친환경 보일러에 대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을 것입니다. 넓게는 친환경 보일러 종류별 비교 분석을 통해 투자 비용, 운전비 등을 조사하여 경제성을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보일러 기기별 특성을 정리조사하여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연구는 참 잘하면은 뭐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괜찮은 결론을 낼 수 있지만, 못하면은 그냥 우리가 경동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 회사 카탈로그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카탈로그를 여러분들이 펼쳐보면은 거기 다 나와 있죠. 친환경 보일러의 장점, 이 컨덴싱 보일러의
장점이 쫙 나와 있으면서 이게 막 투자비 회수 기간이 뭐 몇 년 아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얼마이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경동보일러 카탈로그 그냥 하나 가져오면은 이게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막연하게 이 내용 가지고만 여러분들이 이거 졸업 논문을 쓴다면 말 그대로 그냥 경동보일러 카탈로그 하나 갖다 놓는 것보다 오히려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카탈로그는 뭐 그림이라도 예쁘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몇 장의 논문을 써가지고 제출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전 서두에 말했던 이 논문이 어떤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평가받고 싶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옛날 보일러 한 대와 컨덴싱 보일러 한 대 갖다 놓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험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가스 보일러 쓰는 집 그리고 그냥 컨덴싱 보일러 쓰는 집 이 비슷한 평수의 집을 찾든지 동일 아파트 내에 컨덴싱 보일러 설치한 집과 그렇지 않은 집에 난방을 틀었을 때 가스 계량기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계량기 측정해가지고 실제 가스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걸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해서 우리가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업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효율보다 우리가 측정한 효율 자체가 차이가 난다. 실질적인 차이로 봤을 때 실질적인 LCC 분석을 했을 때 이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온다라고 결론을 낸다면 충분히 이 가치가 있는 논문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카탈로그 보고 이 보일러의 효율이 몇 %인데 우리가 기존의 가스 보일러 효율이 몇 %니까 여러분들이 그 연소 효율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값을 여러분들이 비교했을 때 LCC 분석이 이 정도다 라고 하는 거는 가치가 없다는 말이죠. 왜냐면 그 카탈로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카탈로그에는 효율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했을 때 가스비가 얼만큼 적용되는지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공식이 아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공식이 거의 따랐을 거예요. 따랐을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하려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고 있다면 계획을 좀 급선회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보일러 회사 카탈로그보다 못한 수준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해서 방향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사파퍼블 조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파서블 조입니다. 고시원 건물 소방 설비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 고시원 살았을 때 현재 자신의 주거지의 설비 문제점을 조사해 보라는 과제를 발견했는데, 여차저차 해서 소방 분야가 가장 취약하였으며 현재 소방법은 새로 개정되었으나 그칠 뿐이라서 그칠 뿐이라서 우리나라의 고시원 건물은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법적 기준에 하고 있다. 자, 연구 목표. 과거 고시원 화재를 분석하여 해당 건물에서의 화재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본다. 그렇죠. 현재의 실태 파악. 그렇죠. 언제 바뀌었는지 조사한다. 분석된 문제점을 기반으로 한 해결 방안과 결과 도출. 네. 잘한다. 명쾌하네요. 네. 명쾌합니다. 너무 명쾌한데, 예. 이거 뭐 발로 뛰는 거네요. 발로 뛰는 조사인데, 그렇죠. 일단 이 조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코멘트 할 게 없습니다. 이 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과정이 좀 나와야 제가 코멘트를 할 게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괜찮아요. 주제도 괜찮고 목표 설정도 괜찮습니다. 사례를 실제로 어떤 통계조사를 통해서 우리 고시원의 화재 분석을 쫙 조사를 해서 뭐 때문에 화재가 났는지 쫙 분석한 다음에
소방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뀌지 않았는지 지금의 상황을 조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실태 파악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통계 조사를 좀 빡세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통계 조사 좀 빡세게 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조. 자, 우리 정가보험조입니다. 자, 얘는 영구의 동기. 노후된 빌라에서 자취를 하는 막내가 근 2년간 살면서 다른 가구에서 들려오는 알람소리, 싸움소리, 배수관 물소리 등 다양한 소음들의 불편함을 겪은 뒤 해결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와 그 방법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그래서 소음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연구 목표. 소음 발생 원인과 그 크기를 파악합니다. 건물의 소음 방지를 위해 사용된 자재를 파악하여 특징 분석합니다. 이에 실성 아래 알려져 있는 방음제를 알아보고 효과가 있는지 확인 후 다른 방법들과 비교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는 그거네요. 실제 소음 방지를 위해 사용된 자재들을 여러분들이 소음 측정을 이제 실험을 통해 해보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만든 일단 흡음재들의 소음 효과를 실제 측정해 보겠다 하는 거죠. 뭐 이거는 측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 실험 계획을 여러분들이 좀 짤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흡음재로 이렇게 박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소음 측정기를 소음 측정기 여기 집어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데이터 로깅 그러니까 저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로깅이 안 되면 여기 고프로 하나 집어 넣어놔야 되겠죠. 찍어야 되니까 고프로 하나 집어 넣어놓고 여기서 뭘 치는 겁니다. 깽가리 깽깽깽깽 치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도 측정기 하나 놔두고 그래가지고 여기 소음과 여기 소음 이 흡음재를 바꿔가면서 측정해가지고 나오는 결과 측정하면은 뭐 괜찮은 뭐 그래도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뭐 기존에 다 있는 자료겠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실험을 한번 해본다는 자체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여러분들 올려준 그 과제 리뷰를 해봤는데요. 조금 범위를 좁히고 대신에 조금 구체화를 시키는 게 어떨까 전체적으로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장이 나한테 좀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잡아서 나한테 연락을 해달라. 그 다음에 이번 주 과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진행 상황 정리해가지고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 과제 예산은 아마 5월 이후로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알아서 학과 사무실에 조교 선생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탄핵해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매주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고 제출한 과제를 리뷰하는 형식으로 수업은 진행될 거고 매주 과제는 여러분들이 그 주에 해당 주에 여러분들이 한 거 우리가 이번 주에는 뭐뭐를 했습니다. 뭐뭐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주면은 제가 그거를 보고 아 이거 방향이 너무 산으로 간다. 아니면은 잘 가고 있네. 대신에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코멘트를 이렇게 수업 형식으로
코멘트를 달아주겠습니다. 그거 참고해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아무쪼록 불편한 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의 편의를 조금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장이 빨리 좀 날짜를 잡아가지고 나한테 연락을 주면 내가 그 날을 맞춰가지고 학교를 좀 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왜 코로나인데 대면 수업 하냐 이래가지고 막 학교에 전화하고 막 그러시다던데 대면 수업이 필요한 수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그렇다고 뭐 매주 대면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대면 하자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어쨌든 날짜를 좀 정해서 저한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